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중에 1시간까지 낮잠을 허용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어느덧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본능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진 야수파의 창시자죠.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 중에 1시간씩 낮잠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인사과 김기봉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낮잠을 1시간 허용하는 제도,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식 명칭이라기보다도요, 예. 제도를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밤늦은 야근이나, 밤샘 근무, 또는 새벽에 출근하는, 직원 등 꼭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예. 본인이 신청하면은 이제 부서장이 업무나 민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 점심시간 이후 이제 최대 1시간 정도 오침도 하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허용하는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하는 전원이다 하는 건 아니군요. 전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꼭 이제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 낮잠 아이디어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지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시장님한테서만 나왔다기보다는요, 시장님께서 직원들 항상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직원들이 중식고 사무실에 의자에서 기대거나 예. 책상에 엎드려서 휴식을 취하는 등 불편한 자세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기 안 좋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직원들과 협의해서 중식고 편히 쉬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점심시간 이후에 낮잠을 1시간을 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나중에 1시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침을 휴식 시간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요,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법정 근무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의자에 앉아서 약간 낮잠을 잘 때 그 불편함 때문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 공간은 지금 우리 신청사에 4개소 하고요. 네. 서소문청사에 3개소 총 7개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향후에 직원들 이용 현황을 감안해서 예. 추계 공간을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7개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방인가요? 예,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 침대도 준비가 돼 있고요. 침대라기보다는 좀 안락하게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누울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1시간이라도 편히 쉬려면은 예. 침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조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우리 산하 사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예.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취지를 설명할 때 전날 밤늦게 일한 직원이라든가가 부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서장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들에게 우리 사전에 이런 네.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예. 부서장들도 또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뭐 신청을 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낮잠을 자고 싶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서장한테 좀 1시간 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서장님들이 이제 사실 직원들이 뭐 피로를 느끼고 이런 걸 먼저 알고 있거든요. 예. 늦게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나온 줄 알기 때문에 부서장 자체가 뭐 거듭 말씀드리면 전혀 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김기봉 팀장께서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좀 활용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 이런 낮잠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낮잠이라고 하기보다 편안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 결과와 효과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요. 예. 민간이나 뭐 타 지자체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 모양이죠?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직원들도 뭐 의견을 물어봐도 좋다.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회해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인사과 김기봉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여름밤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있었던 열대야 명화 감상회인데요. 시원한 한강변에서 치킨이나 맥주를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인디밴드의 공연과 영화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한강에서 공연도 보고 영화 감상도 하면은 정말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꽉 막힌 도심이 아니라요. 시야가 탁 트인 한강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이라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네. 게다가 공연 전까지만 해도 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까 강바람도 불고 서서히 해도 지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열대야 명화 감상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지나 주무관입니다. 일단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고자 이제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영화 상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한 2-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전에 1시간 정도 사전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일단 영화 상영이 메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상 무대다 보니까 뮤지컬이나 음악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계속 그렇게 상영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공연 같은 경우는 인디밴드 공연 팀들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좀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7월, 8월 2달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상 무대라서 아주 이색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는 인디밴드 밤에 피는 장미가 1시간 동안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디밴드 10cm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고요. 저스트 투어버스처럼 많이 알려진 팝송도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 피는 장미의 자작곡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스테이, 한여름밤의 꿈 이런 노래들도 들려주셨는데요. 공연 마무리 전에는 시민들에게 앵콜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어땠는지 인디밴드 밤에 피는 장미 팀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밤에 피는 장미라는 여성 2인조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저는 보컬과 퍼커션이라는 악기를 맡고 있는 조미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상당히 멀긴 해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관객분들이 막 미소를 지으시고 춤도 추시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들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기타랑 보컬을 맡고 있는 안혜민이라고 합니다. 공연할 때마다 되게 긴장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근데 긴장하면서도 사람들이 좀 공감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박수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 네. 네, 시민들이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나 봐요. 네, 한강에 운동을 하러 나오셨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시민들도 계셨고요. 또 근처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또 인디밴드의 공연뿐만 아니라 이후에 상영되는 영화까지 편하게 감상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물빛 무대 앞에 돗자리를 깔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얘기를 말씀을 쭉 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영화가 상영됐나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그 남자의 사랑법이라는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모태솔로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변신을 꾀하는 유쾌한 인도 영화였습니다. 네. 평소에 좀 잘 접해보지 못하는 인도 영화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시민들도 계셨는데요. 손을 꼭 잡고 감상하시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였고요. 여의도 물빛 무대 명화 감상회를 찾으셨던 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 극장에서 안 걸어주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어서 좋고, 네, 되게 노래도 나오고 음악도 있고 해서 네, 되게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조명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지금 한강 다리랑 조화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너무 예뻐요. 네. 언니랑 같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공연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야외 공연하는 거 좋아해요. 원래 앞이 확 트여 있고 막 강가에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계곡을 가도 이렇게 물가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네요. 한강이 너무 아름답네요. 노래 너무 잘한다고 느꼈고요. 좋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 아주 좋습니다. 좀 자유스러운 게 강바람이 불어와서 여름밤에는 저 야외에서 보는 영화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되게 막 여유롭게 공연도 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밤에 피는 장미? 그 공연이랑 이거 영화예요. 금요일만 하잖아요. 영화 상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금요일 말고 다른 요일에도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네,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는 한강 피크닉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요일마다 좀 다른 음악 공연이 있는데요. 네.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각각 다른 컨셉의 공연을 합니다. 여의도 물빛 무대 한강 피크닉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소진아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 요일별로 장르가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수요일 날은 재즈, 토요일 날은 대중가요, 일요일은 국악, 퓨전 국악으로 장르가 되어 있어서 요일별로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공연을 이제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하는 게 7시부터 1시간 진행하는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7, 8월에는 보다 한강을 찾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진행하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에만 7시부터 진행하고요. 네, 이런 명화 감상, 여의도 물빛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열린다고요? 네, 금요일 열대야 명화 감상회는 광진교 8번가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여의도 물빛 무대는요, 수상 공연장의 특징을 살려서 음악 공연이 이루어진 후에 뮤지컬과 음악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요.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기시는데 더 좋겠습니다. 네. 광진교 8번가에서는 로맨틱한 고전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요. 광진교 8번가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시는데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열대야 명화 감상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의도 물빛무대 열대야 명화 감상회는 지하철 5호선 2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네, 지하철 5호선 어떤 역이에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역. 네. 2번 출구. 네. 그리고 7월 18일은 응답하라 트리오, 25일에는 카멜라이즈의 공연이 있습니다. 또 명화 감상회는 8월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7월 18일에는 하늘이 보내준 딸, 그리고 25일에는 어거스트 러시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기타 공연이나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 물빛무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같이 비 올 것 같은 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때로는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 경제적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 그리고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ARS 060-700-0770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 돕고 싶은 분들은 02-544국에-95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진 커다란 기적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2부에서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회식 그리고 폐회식 어떻게 꾸며질지 알아봅니다. 또 금요 문화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카소 그리고 마르셀 듀샹과 함께 20세기 초 3대 화가로 꼽히는 프랑스 작가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전북 군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자리 잡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동촌동에 2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안성과 평택 156mm 등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3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운수업체 대표를 살해한 뒤 잠실 석촌호수 근처에 시신을 버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고향 후배들과 공모해 운수업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출금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경기도 성남의 운수업체 건물 근처에서 이 업체 대표 43살 전모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석촌호수에 버린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석관동 주택가에서 가스관 이설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2살 김모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윤병철 인천시 대변인실 SNS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이제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개회식 그리고 폐회식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전체 주제 아래 개회식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이며 폐회식은 아시아는 이제 인천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네. 개폐회식의 세부 프로그램은 임권택 감독의 총괄 지휘와 총연출의 장진 감독, 의상, 영상, 미술 등 국내 최정상급의 각 부문별 연출진이 최선을 다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안숙선, 조수미 씨 등 우리나라 대표 음악인은 물론 랑랑 등 아시아권의 유명 음악가와 국내 최고의 한류 스타들이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회식은 9월 19일 오후 6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고은 시인이 특별히 헌시한 아시아드의 노래에 곡을 붙여 성악가 조수미 씨와 인천 시민 합창단이 함께 부르면서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공연과 국가별 국기 및 선수단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 공식 개회 선언 후 성화 점화에 이어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순으로 이어지고요. 해외식은 10월 4일 오후 6시 그동 16일 동안 인천 아시안게임을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태권도와 전통 무용을 시작으로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선수단 입장, OCA 회장의 폐회 선언, 대회기 이양과 차기 개최국 문화 공연 후 성화가 꺼지고 한류 스타들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아시아 축제의 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해야 할 시기 같은데 이 홍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을 60여일 앞두고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대국민 아시안게임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브라질 월드컵 종료를 기점으로 전국을 투어하는 홍보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아시안게임 알리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 투어 홍보단을 운영하신다는데 이런 투어 홍보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대국민 아시안게임 홍보단은 8월 한 달간 아시안게임 협력 도시인 서울, 수원, 충주, 고양, 화성, 안양 등을 비롯해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부산, 강릉 등을 방문해 대회를 홍보할 계획인데요. 네. 아시안게임 홍보단은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인기그룹 JYJ가 부른 인천 아시안게임 주제가 온리원 플래시몹 시연과 거리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온라인 성화봉송 스마트토치 릴레이를 시연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물범 3남매 캐릭터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곧 이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또 열릴 텐데 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회식, 폐회식 준비도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회 개폐회식은 각각 10월 18일과 24일에 이루어지고요. 예. 임파서블 드라이브 서스를 주제로 문학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박할린 총감독이 지휘하는 개폐회식은 불가능을 극복한 모든 사람의 삶을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예. 그 기존의 대회와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준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회의 경우 신체적 불가능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장애 선수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네. 이번 대회에선 장애 선수는 물론 이들을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준 가족, 의료진, 과학자 등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열정을 감동의 드라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각각의 조력자들의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을 펼쳐 마치 박람회를 보는 듯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장인과 조력자로 구성된 감동이 있는 스토리로 성화점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인천시정 소식도 알아볼까요? 일하는 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희망 키움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수급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소득 하한 이상을 유지한 경우 본인 저축액은 물론 동일한 금액의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확대 시행하게 되는 건데 일하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260가구를 금년 2회에 걸쳐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1차로 7월 23일까지 560가구를 모집하고 나머지 700가구는 10월 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입니다. 예. 신청을 희망하시는 차상위 가구는 신분증과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월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 또 인천시에서 하트세이버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하트세이버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심실 자동 제세동기 등의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일부 대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주는 영예로운 호칭인데요. 네. 의료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하트세이버 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본에 구급대원 50명과 일반 시민 2명 해서 총 52명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셨습니다. 예. 하트세이버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14K 금으로 만든 인증 배지가 수여되는데요. 이는 남다른 의미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인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가 건설되었는데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예. 이 건물은 2006년 8월 착공하여 세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8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총 공사비가 약 5천억 원이 투입되었고요. 예. 지하 3층에서 지상 68층까지 총 71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이 약 5.9만 평, 건축물 높이가 약 305m입니다. 예. 기존 국내 최고층 건물이었던 여의도 서울 국제금융센터 건물이 지상 55층 284m 대비 16층이 더 많고 높이는 21m가 더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빌딩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됩니까? 네. 건물 36층에서 64층에는 스위트급 레지던스 객실을 갖춘 특 1급 호텔이 오늘 23일 오픈되고요. 예. 이는 인천 아시안게임 본부 호텔로 사용된 이후 국제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65층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예. 또한 9층에서 21층까지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 대우 인터내셔널 사업으로 활용되는데요. 약 1,5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고 건물 자체 상주 인력만 약 500여 명으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병철 인천시 대변인실 SNS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The dog days of summer는 the hottest days of the summer. 여름의 가장 더운 날들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초복부터 말복이죠.
이 표현 시작은 로마에서 여름에 제일 더운 시기에 dog star, 강아지 별이 밝게 비치고 그 별 때문에 더워진다고 생각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Well, how do you stay cool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삼계탕 maybe or 냉면? Well, whatever you do, I hope you stay cool.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야수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화가 앙리 마티스는 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본능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을 모델로 한 마티스의 유체 실험 시기는 야수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화려함 그리고 현란함이 어떤 본능으로 펼쳐졌는지 오늘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가 앙리 마티스 어떤 화가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앙리 마티스는 그 파블로 피카소 또 마르셜 듀샹과 함께 20세기 조형 예술의 혁명적 모더니즘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3대 화가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마티스는 화가로서도 유명하지만 뭐 판화, 드로잉, 조각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전천후 토탈 아티스트였고요. 네. 마티스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맹장염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이제 미술을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는 미술은 나의 새로운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 마티스도 화가가 되기 위해서 파리로 왔겠죠? 네, 이제 마티스 고향이 프랑스 이제 북부 지역이었고 거기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로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있던 거장들의 작품을 아주 수없이 모사를 해요. 그러다가 아주 흥미롭게도 호주 작가인 러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러셀과의 만남은 마티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러셀을 통해서 이제 인상주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러셀로부터 색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훗날 마티스는 러셀을 그 자신의 스승이었다라고 부를 만큼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마티스는 여러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또 작품을 팔기도 하고 또 프랑스 정부가 그 마티스의 작품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마티스만의 화풍을 만들어가죠. 그렇군요. 그 호주 작가인 러셀이라는 화가도 좀 유명 화가였나요? 예, 러셀은 이제 고흐랑 또 잘 알고 지냈던 친구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이제 호주에서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파리로 온 작가인데요. 나름 이제 왜 당대는 이제 좀 유명했었던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대는 굉장히 유명하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던 작가고요. 루브르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면서 이제 이런 인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티스 하면은 화려한 색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마티스의 그 강렬한 색감을 보여준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군요. 네, 이제 진짜 마티스 작품을 보면요, 온전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게 똑 떨어지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또 화려한 만색들을 여기저기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색깔들이 날아다닌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하물며 이제 그의 아내였던 아멜리를 이제 모델로 그린 초상을 보면 멀쩡한 사람의 얼굴에 이제 시퍼렇고 녹색, 뭐 뻘겋게 과감하게 막 얼굴에 색칠을 해대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그 폭발하는 듯한 그러한 색채의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참 야수적이구나라고 하는 그 포부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이제 그를 야수파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마티스는 결국 야수파의 어떤 모더니즘 사조
대조의 창시자가 되죠. 예. 그 여기서 이제 야수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프랑스어의 그 원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얘는 이제 마티스가 아주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런 언어 또 장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본능에 충실한 작가다라는 걸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본능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제도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미술계에서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오히려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신들의 그러한 그 비겁함을 좀 감추는 그러한 형태로 좀 이렇게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 맥락을 보면 결국은 이제 마티스는 본능에 충실하기도 했지만 가장 작가가 충실해야 된 내면의 자신의 영혼, 내 집중할 수 있었던 면이 아마 그러한 원시적이고 본능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얼굴을 그릴 때 막 파란색이나 녹색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힘들어요. 네. 어떻게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냥 야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저번에도 이제 유사한 질문 하셨었는데요. 예,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감상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감상의 기준을 두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도 저희가 감상을 하던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일단 공부라는 걸 하게 되죠. 이제 마티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하고 나서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지를 아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면 강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그 작품을 관람하기 전에는 약간의 사전에 어떤 팁을 안고 가서 본다고 하면 관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이들하고 관람을 가시면 아마 많이 놀라서 걔네는 어머 뭐 저러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흡수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 박물관인가요? 거기서 오르세 미술관 무슨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국립미술관? 그리고 또 이런 거 전시 제목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저 지난 시간에 저희 또 문구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수준이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구전 거의 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아트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서 그 전시는 한번 또 이렇게 추천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그 마티스도 일부 유명 화가처럼 많은 모델들과 썸씽이 있었나요? 사실은 썸씽으로 따지자면은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클림트가 거의 동급 최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의 작품성 모델들에 등장했던 여인들을 보면 반드시 마티스는 그들과의 교감을 원칙으로 했고 또 더 웃긴 거는 모델도 자기와 교감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나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제 너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이제 마티스는 작품 속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를 아예 작품의 모토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에게 막 자신의 삶과 작업 이런 거를 막 이해시키려고 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티스는 굉장히 분홍의 맞이로 태어나서 법률가로 잘 나갈 뻔했다가 그가 이제 가난한 화가의 길을 선택했었던 것도 그의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모델까지 달달 볶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예술의 경지를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결국은 그가 이제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게끔 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모델로 그린 그 유명한 야수파의 신호탄적인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자를 쓴 여인 아주 유명하고요. 그 마티스 부인의 초상 제가 아까 얼룩덜룩하게 얼굴에 이런 것들이 다 모자를 쓴 여인이라든가 마티스 부인의 초상이라든가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주 호평받은 작품 하나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블루 누드라는 청색 누드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그가 그 앞으로 이제 모더니즘 최고의 악동
악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라고 이제 예고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릴 때 좀 더 피카소하고 친해지고요. 그래서 마티스는 또 이제 입체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진정한 야수파를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강렬한 색채 또 현란한 몸짓을 하는 여성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즘들 그러한 그 야수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사조를 완성시켜 나갔는데요. 여기서 그의 에로틱한 그림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마티스의 그 성공적인 야수파 그림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 마티스는 파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니스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니스에 있는 이제 그의 빌라에서 모델을 불러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때가 1920, 30년대를 아우르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그는 소위 오달리스크라고 해서 옛날 그렇게 그 매춘부가 이렇게 길게 누워있는 그 포즈를 그리는 그 앵그르 작품이 있거든요. 그 이제 오달리스크 시리즈를 위해서 녹초가 될 만큼 긴 준비 기간을 갖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달리스크 이미지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유체 실험식이라고 불리우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실험, 즉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말답게 굉장히 많은 그 준비 단계를 거쳐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당시 20세기 또 그런 야수파적인 어떤 풍에 자신의 다양한 그러한 그 유화에 대한 실험을, 그러니까 칼라에 대한 색채에 대한 실험을 이 오달리스크라는 작품 시리즈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래서 그를 20세기판 그 프라고나르라고 이제 18세기 아주 유명한 에로틱 작가 제가 프라고나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에로틱한 그러한 여성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에 그려진 오달리스크 시리즈를 보면은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아주 일으키게 해요. 정말 야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야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렬하고 그 뭔가 이렇게 묘한 어떤 감정에 이제 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마티스는 모델들을 달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델들을 못 살게 굴었나요? 그 마티스는 불면증도 있어서 약간 그 예민한 상태가 좀 많았고요. 자신이 한 작품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해하는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공황 증상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모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델들이 나중에 지쳐서 막 다 지쳐서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마티스에게 못 해먹겠다고 뭐 항의도 하기도 하고 뭐 모델로 돌려주고 가기도 하고 뭐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마티스 학생 중에 하나였던 그레타 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모델로 한 작품을 보면 모델 사지가 아예 막 비틀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비비 꼬면서 이렇게 뭐 포즈 취하기 아주 어렵군요. 예, 어렵게 하죠. 그래서 아주 그의 지독함을 볼 수 있는데 또 자기 딸이 그린 걸 있는데 딸은 어린애거든요. 걔한테는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그려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만의 그 독특한 이렇게 억압된 것들을 자꾸 이제 모델들을 투영해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그의 지독함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열정적인 화풍이 결국 그를 야수파라는 거장으로 우뚝 서게는 하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세월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결장로암이라고 이제 아래쪽에 그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이제 앉아있기도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가 굉장히 이젤 앞에서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받고 약 13년을 더 살았죠.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작가인데요. 그 기간에 재즈라는 책도 내고 또 여전히 여성을 모델로 한 그림도 그려요. 뭐 이탈리안 우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근데 점점 그리기를 포기해야만 하면서 마티스는 또 실내 디자인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 같은 프로젝트로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팽이라든가 이런 종이 오리기 작품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그런 작품들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댄스나 이런 작품들 보면 굉장히 그래픽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티스의 지금은 여러 가지 그 후반기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하는 작가들한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년까지 니스에서 이제 왕성하면서도 열정적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1954년 84세 인생으로 이제 나이로 이제 인생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르셜 듀샹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모더니즘의 그 3대 화가는 다 훑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